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네요, 그죠? 오곡밥 많이 드셨나요? 저도 오곡밥을 아침에 먹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저께 그 강의, 그죠? 강의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강의 들으시고, 후원해주신, 강의비를 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정미순님, 정미순님은 이제 평소에도, 꼭 후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달집 소원 불장, 그죠? 정미순. 달집 소원 불장 정미순. 자, 올해 셀트리온이, 그죠? 좋은 흐름을 장대 양봉만 많이 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 이용봉님, 또 장용원님, 이성환님, 고마워요. 소영님, 감사해요. 우리 이jan옥승님, 화이팅! 자, 한상일님, 화이팅 하시고요. 셀텍은 화이팅! 해줬습니다. 창원에서 두 분이, 한 분은 창원 냄시마 SC, 그죠? 또 강의 후원을 해주시고, 또 창원의 이박사님께서, 그죠? 또 거금을 후원해 주셨네요. 우리 창원의 이박사님. 과거에도 한번, 오래전에도 한번 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그리고 김원주님, 김춘섭님. 자, 어제 강의 감사드립니다. 좋은 종목으로, 어제 제 강의의 목적이 소자금으로 단기 매매를 해서 셀트리온 저축을 들자. 한 주라도 늘려나가자. 그런 취지를 올해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셀트리온 올해 단기 매매, 그건 단기 매매 공짜 공돈이잖아. 그죠? 물론 단기 매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한번 한 달에 10주라도 늘려가면 얼마나, 그게 어딥니까? 그죠? 물론 이제 금액이 크신 분들이야. 크게 풍풍. 아시겠죠? 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주말에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다 예정됐던 하락이었고, 그죠? 물론 이제 그 미국 시장이 고용 지표가 뭐 당연히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가보다 훨씬 높게. 그보다도 이제 금요일날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하락했던 게 결국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저조였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애플도 실적이 좋지 못했지만 이제 애플은 오히려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은 금요일날. 왜냐하면 그 이유를 굳이 되면 어쨌든 뭐 아이패드도 그렇지만 중국이 이제 아이폰 생산을 정상화할 것이다. 요런 또 이유로 애플은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8.4%나 또 급락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빅테크의 실적이 안 좋았지만은 또 고용 지표가, 그죠?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은, 오히려 시장은 조정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스닥을 보면, 오히려 이제, 어제 그 목요일날 급등했던 부분이 갭을 메꾸는 메타의, 그죠? 급등으로 어떤 빅테크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 낮게 시작을 해서 오히려 양봉이에요.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보면은 음봉보다 양봉이 훨씬 많죠. 그만큼 미국 시장이 좀 강하다는 뜻이야. 우리 시장도 강하지만은.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보면, 간단하게 보면, 미국의 신규 고용이 52만 명이에요. 예상보다도 무려 3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죠? 예상했던 게 18만 5천 명이에요. 18만 5천 명 정도가, 그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52만 명이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뭡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명분을 또 확실하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금리는 0.2 인상을 했고, 이제 3월 달에 또 가서 그 이전에 뭐 어쨌든 또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죠. 그죠? 이제 당장 뭐 3월 또 중순 접어들면서 CPI 발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3.4%예요. 그죠? 이 실업률이 3.4%는 54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지금 고용이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뭐 또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어쨌든 미국이 이런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아무튼 해고를 시작을 했잖아, 그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효과가 아무래도 이제 서서히 나타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본다면 어쨌든 올해 1분기 정도의 금리 인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또 연준에서도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만큼 미국 시장이 이제 뭐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미국 시장이 어쨌든 크게 나쁘지만 않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고용이 그렇게 강하게 나왔지만은, 기술주들도 크게 나쁘지 않았고, 뭐 다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제가 어제 이제 특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3년 동안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62조를 팔았다고 그랬죠. 기관들은 78조를 팔았죠. 기관들 많이 팔았죠.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사기 시작을 하잖아요. 기관도 이제 앞으로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시장은 간단하게 이제 볼게요. 자, 우리 시장은 보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외국인 수급으로만 판단하시면 돼요. 앞서갈 필요도 없고, 먼저 앞서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외국인 수급으로 판단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올해 어쨌든 지금 8조 2천억. 어디서? 코스피, 거래소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6천억. 이번 주부터 이제 코스닥에 매수가 들어왔은 거예요. 그럼 코스닥의 매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물론 2차 전지 부분도 있겠지만 또 반도체 장비 쪽도 있겠지만 바이오 쪽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근데 기관들은 올해도 아직까지도 기관들이 그죠? 우리 시장에서 9,700 팔고 있어요.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가장 우리 시장의 지수의 발목을 잡는 주체가 연기금과 금융투자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근데 결국은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셀트리온도 연기금이 아니라 금융투자 기관들의 수급이 좋아지면서 셀트에 탄력이 분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까지 이제 안 파니까 더 탄력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이 오늘 이제 수급을 잠깐 보니까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2월 달에는 아무튼 수급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이에요. 그죠? 모습. 그런 부분에서, 이걸 꾸준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 강의를 시작을 하면, 자, 제가 어저께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거 잠깐 하고 할까요? 하고 하는 게 낫겠다. 어제 제가 이제 유료 강의를 하면서 셀트리온 저축 강의를 하면서 수익 나면은 무조건 저축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단돈 20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그죠? 셀트리온 저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 어제 제가 이제 이쪽에 종목 중에서 빠뜨렸던 게 있어요. 이게 저도 끝나고 나니까 그 비치더라고. 요것도 관심을 좀 가지세요. 이쪽 그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애플페이가,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하면, 그죠? 이쪽으로 또 테마가 요즘 뭐 AI, 로봇을 비롯해서 AI라든지 또 뭐 메타버스까지 이제 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있겠지만, 애플페이 관련주들은 금요일날도 이제 한번 떴어요. 그죠? 근데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 부분에서 저도 요걸 차트를 보니까 너무 이뻐서 그래요. 차트가 바닥권이니까 보니까. 한네트. 보세요. 그죠? 이런 것들도 좀 쭉 많이 바닥에서 이런 거 바닥에서 한번 올라올 시점이 된 거예요. 거래 딱 줄여놓고 지금. 옆으로 쭉 세웠죠. 이런 것들이 한번 툭툭.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은 이런 모습들에서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네트 그리고 KCT. 자, KCT. 자, KCT도 보세요. 이것도 바닥에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거래를 한번 들었다는 겁니다. 거래를 들고 주가를 좀 세워놓고 있죠. 그죠? 요거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거래 한번 늘면, 그죠? 애플페이 관련해서 한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지시스. 요것도 보세요. 들고 세워놓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빠뜨렸어. 죄송해요. 어저께.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뭐 한 돈 1,000만 원 가지고 사서 주가도 뭐 4,000원, 5,000원짜리니까요. 싸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뭐 10% 수익, 이것도 움직이면 10% 금방 나오니까 10% 수익 나면 그럼 그거 가지고 뭐야? 셀트리온 저축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KCS. 자, KCS. 잠시만요. 어제 빠뜨려서 제가. KCS. 그죠? KCS, 잠시만요. KCS 이게 안 나오지? KCS. 신기하네. 다시 한 번 더. KC 맞는데 이게 코드 번호가 11500. 요 KCS 그죠?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거래 들고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네트, KCT,
로지시스, KCS 이 종목들은 다음 주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단기 매매에 적용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제 제가 그 후미 상방에 한 30분까지는 뭐 한 20분까지는 이제 시황인 부분이지만 그것도 시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 후미에 종목들 해놨으니까 그 종목들 다음 주에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좀 어제 빠졌으니까 월요일날 오후장이나 아니면 화요일날, 그죠?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면 됩니다. 자, 방금 여기까지 포함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저께 그 유료 강의 부분에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 안 들으신 분들은 그거 오후, 25분 정도 이후부터 들으면 종목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2월 달에 셀트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2월 달 3일 동안, 2월 3일 동안이죠, 그죠? 수목금. 외국인들이 25만 6천 주예요. 어쨌든 제일 마수를 많이 했고, 개인들이 2월 달에 들면서 26만 8천 주 매도예요. 기관들이 2만 4천 주 매도죠. 근데 기관 중에서 누구? 연기금하고 금융투자, 보험. 근데 반대로 이제 투신, 보험하고 상호펀드를 매수죠. 그럼 이제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사주. 그래서 어쨌든 2월달 수급은 아무튼 외국계 쪽으로, 특히 이제 모간 스탠리가 들어오면서, 그죠? 외국계 쪽으로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얼마만큼 이번 주도 이어지느냐. 만약에 이번 주에도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이제 서서히 좀 시점이, 그죠? 또 다가오는 그런 부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14만 주 매수예요. 기관이 4만 5천 주 매도죠. 그죠? 근데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시장에서도 이 액티브 펀드들, 뭐, 투신이라든지 사모라든지 연기금,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상호펀드는 뭐 팔아먹을 게 없나 봐, 그죠? 근데 금융투자 쪽,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부분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셀트는 게 크지 않았다는 거. 자, 개인들, 여전히 지난주에도 매도라는 거. 외국인들도 매수. 이게 이제 이번 주에도 만약에 외국인들과 기관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결국은 셀트는 확 시장을 붙이는 쪽은 기관들이 들어와야 돼요, 기관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 부분으로는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못해요. 기관들이 같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죠, 기관들이. 그럼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8조를 샀잖아요. 그죠, 거의 9조예요, 약. 그러면 앞으로 기관들이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3년 동안 기관들이 75조를 더 많이 팔았다니까, 외국인들보다 한 10몇 조를.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누가 포함될 수 있습니까? 셀트.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다른 쪽은 외국인이 팔면서 달리기 떨어질 수 있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셀트는 외국인이 팔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팔 것도 없지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기대합니다. 자, 올해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 여전히 아직도 기관들이 안 사고 있잖아요. 7만 6천 주 매도야. 외국인들은 올해 지금 25만 주.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외국인들보다도 기관들이 많이 샀는데 누구 때문에? 연기금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올해도 개인들은 주식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 셀트를. 올해는 작년보다 셀트를 개인들이 더 많이 판다. 그것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자, 셀트건의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들은 올해 뭘 해야 돼요? 올해 제가 그래서 이런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만들었잖아요. 제가 토요일마다 열심히 저도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어떤 분은 그런 말도 기회부정 그런 부분도 아깝기도 하고 합니다. 야. 그죠? 그런 거 따지면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단기 매매도 수익이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단기 매매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시장이 지금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고 앞으로 기관들 수급도 계속 들어오면서 시장은 화려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또 조정은 받겠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올해 2만 5천 주, 25만 주 매수, 기관들이 7만 6천 매도, 개인들이 20만 주, 연기금 계속 매수 기조예요. 최근에 좀 누르는 부분, 전체 시장에서 매수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언제부터 8월, 작년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 셀트진의 고점이 작년 8월이잖아. 그죠? 작년 8월. 외국인들은 계속, 지금 외국인이 작년 8월에 주가 고점 대비, 내리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165만 주 매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기관들이 조금 줄죠. 누구 때문에? 연기금 때문에. 다른 쪽은 거의 뭐, 간망 수준이고. 이제,
사모펀드도 여기서 더 늘지는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막 40만 주, 50만 주 이렇게 나가지는 못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마찬가지니까 사모펀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뭐 3월 달에 4월 달에 순매수로 제한될지 모르지만 순매수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사모펀드는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험, 투신, 매도, 매수가 늘면 늘었지 매도가 늘진 않아. 연기금 자체는 이제 탄력적으로 늘지는 않겠죠. 여기도 뭐 사학연금이든 이쪽도 애들도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자사주도 이제 어쨌든 간에 또 30만 주 또 확보해놨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누가 늘어나요? 지금 그 이후에 계속 개인들은 늘어나고 있죠. 273만 주예요. 8월 이후에. 그죠? 자,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또 이제 하나는 블록딜 이후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블록딜. 테마색. 근데 테마색이 또 올해 뭐 아마 올해 정도 저는 다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셀트의 가장 이제 주가가 폭발이 또 이거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 셀트가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첫 번째는 테마색의 물량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개인들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하고 테마색 물량이 많이 빠져버리는, 그죠? 그 시점 이후가 이제 주가는 오히려 더 탄력적이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 이제 그 이후에 테마색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320만 주이지만은 테마색이 230만 주, 여기 230만 주 하면 550만 주예요. 그죠? 550만 주 외국인이 샀다는 뜻이에요. 기관들 280만 주. 누가 팔았습니까? 개인이 650만 주를 팔았어요. 개인들이 650만 주 팔았습니다. 테마색 얼마? 거의 한 주에 뭐, 그 60만 주까지 또 그렇게 더 하면 테마색이 아마 한 300만 주 판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300만 주. 지난해에. 그러면 테마색 300만 주, 개인들 650만 주. 이거 하면 얼마예요? 1000만 주예요. 1000만 주. 그죠? 그걸 누가 샀어요? 어쨌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사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관 누구? 연기금. 연기금이에요. 200만 주니까.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수급이 얼마만큼 셀트한테, 그죠? 이쪽 나오는 게 좋은가, 중요한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올해, 이게 17년에 대, 이거 언제지? 이거 잘못됐네. 자, 올해, 이거 1월 17일. 자, 지난해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현재 180만 주 매수예요. 기관들이 330만 주. 개인들은 뭐예요? 670만 주 매도입니다. 670만 주. 그죠? 이게 이제 앞으로 1000만 주, 1200만 주, 1500만 주. 그렇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 수급을 왜 체크하는지. 지금 장세에서 뭐, 펀더멘탈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딱 수급이에요. 그죠? 셀트는 작년부터 그런 수급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지금 전체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이번 상승폭까지, 그게 이제 어디까지일지는 외국인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그죠? 그리고 와서 조정받을 때는 또 뭐야? 만약에 지금 기관들하고 막 외국인을 같이 막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죠? 좀 판단하기가 힘들 거예요. 주가가 또 내릴 때는 씩 내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기관들은 팔고 있고 외국인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은 당연히 파는 거지만. 그래서 다음에 차후에 기관들이 사면서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다는 뜻이에요. 기관들이 뒷북 치고 받아주니까. 그거하고 또 누구? 개인까지 받아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자, 넘어가세요. 자,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1억 주 정도, 1억 600만 주 매도예요. 그죠? 기관들은 9,200만 주. 개인들이 이제 1억 9천만 주인데, 올해 들어서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440만 주, 448만 주 매수죠. 엄청난 거예요, 올해. 지금 거의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개인들이 3,900만 주 매도예요. 완전히 바닥에서 다 파는 거 아니에요.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그죠? 기관들도 지금 490만 주 매도예요. 그럼 아직까지 기관이 안 산다는 거잖아. 누가? 금융투자가. 연기금이 여러분들 올해, 야,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놈들. 200만 주를 210만 주를 팔았어요. 연기금이요. 연기금이 이거 어느 나라 연기금인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를 여러분. 외국인도 올해 사는데 연기금이 돼가지고 기관들이야 뭐 왔다 갔다 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치더라도 나쁜 놈들이죠. 이 연기금이 일단. 국민연금. 그죠? 폰만 잡고 안 잡고 새끼들. 자, 올해 그러면 2월 달에 왜 셀트의 수급이 변화가 진행되냐 하면, 자, 지금 보세요. 셀트의 이제 공매도 어떻게 보면 몸통은 아니지만, 그죠? 검은머리 부분에 JP가 89,000주 매수예요. 2월 달에. 2월 달 이후
모간 스탠리 72,000주 매수죠. UBS 31,000주. 신한 검은머리. 그러니까 지금 2월 달부터 아까 제가 변화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JP 모간 UBS 다 매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한 골드만까지. 시티. 매도 누구예요? 키움 미래 한국 대신 삼성. 삼성 뭐 19,000주 얼마 안 되니까. 하이 DB. 자, 수급이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셀트가 콱 움직이려면 삼성이든 이런 쪽의 물량들, 신한이든 이런 쪽 물량들이 콩콩 들어오는 시점이 진행될 겁니다. 자, 올해 2023년 1월 30일부터 그죠? 1월 30일 잘못됐네 이게.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됐네 그죠? 이건 제가 이게 저도 막 하도 이게 하니까. 자, 요거 볼까? 요거 30일? 그렇죠.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이제 매도했던 게 메리린치 물량이죠. 메리린치가 이제 87,000주. 그러니까 메리린치는 제가 연말에, 윈도도 있으냐고 그랬습니다. 이틀 매도 나왔을 때, 나오고 안 나온다고 그랬죠.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지난주에 누가, 매수 1위가 JP 모건, 2위가 모간, 3위가 골드만, UBS, 시티. 지난주에도 누가 다 샀어요? 외국계가 다 샀어요. 이건 뭐예요? 쇼커버예요. 누가 팔아요? 메리린치는 윈도우 드레싱 부분에서 일부 판 것이고, 그죠? 그 외에는 다 뭐야? 개인 물량이야. 물론 차명도 섞여 있겠지만. 자, 올해 셀트의 주식을 누가 제일 많이 팔았느냐? DB 창고는. DB는 누구예요? 셀트의 개인들이 마지막으로 가 있는 창고가 DB증권이잖아요. DB 금투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8만 주. 그 다음에 키움 유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유진은 처음이에요. 처음, 그죠? 셀트 주주들이 간 곳. 유진, DB가 올해도 팔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삽니까? 메리린치, 모간 스탠리. 메리린치와 모간 스탠리는 뭐예요? 셀트의 공매도 창고예요. 쇼크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삼성은 제가 올해 계속 상위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UBS, JP 모간, 신한까지. 여러분, 올해 저축 열심히 넣자고 당뇨에 열심히 해서요. 자, 그리고 이제 8월달 이후에도 보면 다 외국계 8월달 고점 21만 5천원 고점 찍었을 때 JP 모간, 메리린치, HSBC, CT, 다이와, UBS, CS, BNP, 골드만 누구 무슨 물량이야? 골드만은 누구? 저쪽에 테마색 물량이에요. 이제 테마색이 뭐 브로키를 발표할 일이 공시할 일이 없으니까. 2위가 누구예요? 2위가 DB예요. 54만 7천주. DB가 2등이에요. 앞으로 DB가 계속 상위권에 있겠죠, 여러분. 왜? 그쪽에 물량 꽤 많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 우리 셀트건의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들은 DB증권에 계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안 팔겠죠. 절대 안 팝니다. 절대 파시면 안 되고요. 그죠? 자, 지난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건 또 언제 거입니까? 자, 올해 지금 보면은, 올해도 지금 가장 많이 매도한 창고가 어디예요? 미래에셋. 그럼 DB. 22년 1월, 지난해에, 그죠? 이게 제가 약간 헷갈린다, 지금. 이걸 하도. 자, 그래서, 22년 1월 3일부터 해서, 2월 3일까지, 23년, 보니까 누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미래에셋 79만 8천주. DB가 78만 9천주. 둘이 똑같아요. 10만 주 차이. 그죠? 올해도 지금 이제 셀트에 자사주는 누가 들어옵니까? NH가 들어오니까. 다 이쪽이 매수예요,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지금 공매도가 오히려 줄고 있어요. 자, 최근에 보면은 공매도가 이제 어저께 8,300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제 34,000주 좀 많죠. 그럼 이제 목요일, 이번 주 월화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현재 266만 주예요. 거의 이제 280만 주대에서 뭡니까? 한 14만 주, 14, 5만 주 정도 감소했죠. 최근에 공매도가 꾸준히 늘어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공매도가 32,000, 14,000, 만주 쭉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매도 누적 잔고는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건 뭘 의미합니까? 공매도는 누가 쳐? 국내 기관 창구 애들이 치는데, 자산운용사들이 치는데, 쇼커머는 외국 애들이 하니까.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기관 애들은 또 한 방에 또 휙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뭐 외국계 공매도 치겠습니까? 안 쳐요, 이제. 안 치잖아요. 자, 대차 잔고는 지금 정체예요.
지금 잔고가 940만 주. 그러니까 980만 주대가 고점인데 지난해부터 해서 그 고점 근처에 80만 주대 근처에 가면은 줄고 그런 식이거든요.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신용도 지금 110만 주. 금요일날도 신용이 3만 1000주나 줄었네, 그죠? 그래서 신용 함부로 못 쓰죠, 지금. 불안하니까. 왜? 뭐가 불안해요? 뭐나 겁을 많이 주. 경기 침체, 경기 불안, 고금리, 이런 부분으로 불안을 만들어 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수급은 제가 이제 계속 체크를 해드리는데, 올해 중요한 수급 이 부분에서도 결국은 올해도 뭡니까? 개인들은 팔아낼 것이다. 테마색. 자, 그래서, 이번 주, 자, 어쨌든 제가 요 주봉상으로 이제 양봉을 냈잖아. 그죠? 그리고 20주 2평 만들었잖아. 물론 이제 월요일날 또 월요일날은 좀 약간 빠질 수 있겠으나, 셀트는 크게 빠질 건 없을 것이고, 이번 주 주봉상 20주를 만약에 장대, 그러니까 월요일날 실주가를 낮게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주에 주봉상 강하게 장대 한번 만들면, 그죠? 그때는 여러분들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도 돼. 그리고 이제 앞에 제가, 단기 매매 종목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하실 분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소자금을 가지고 거기서 매매를 하면 셀트 저축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으나, 그냥 내가 여기서 뭐 25만원에 매수한 것도 있다. 그러면 또 여기서 16만원, 17만원대 또 저축 한 10주 들어가고 20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저 모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거기 가능해요. 그래서 단 손절까지 정확하게 손절가 제시했으니까 손절가만 정확하게 지키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그 강의 청취 안 하신 분들은 30분 정도부터 청취하시면 종목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그렇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